여러분들,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그 현금 부자들이 지금 뭐 잠실에 뭐 금매 뭐 이런 것들 좀 3, 4억 막 이렇게 떨어진 것들 현금 주고 산다는 뉴스가 좀 나오더라고요. 와, 저 그거 보고 어이없어가지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현금 부자들 있잖아요. 현금 부자들 현금 자기가 돈을 갖고 있어도 현금 주고 집 안 사요. 왜냐면은 금리가 그만큼 고금리이기 때문에 현금을 굳이 자기가 유동성을 갖고 있는 게 낫지 그 현금을 무리하게 다 주고 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돈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집을 사는 거는 집이 이제 자산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산이 증식되지 않고 부동산이 침체기로 가는 시점에서 집을 사겠냐고요. 안 사요. 그리고 현금 부자들이 미쳤다고 알거지 되려고 집을 사겠습니까? 지금 시국에 집값이 떨어지고 부동산이 침체기고 앞으로 한참 떨어질 일만 남았는데 지하실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와중에 현금 부자들이 바보처럼 알거지 되려고 지금 집을 사겠어요? 현금 다 주고? 말이 안 되잖아요. 현금 부자들이 왜 현금 부자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현금 부자가 될 때까지의 과정이 그 사람들이 그만큼 그때그때 현명한 대처와 그러니까 그때 어떤 민첩한 어떤 그런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에 현금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이제 돈을 잃지 않는 선택을 항상 했기 때문에 현금 부자겠죠. 그렇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누가 봐도 침체기가 한참 남았고 이제 막 시작인데, 네? 이제 막 이 금리 인상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악재가 가득한데, 그러니까 폭락이 눈에 훤한데 이런 마당에 집을 산다고요? 그 사람들이 알거지 되려고 진짜 집을 사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집을 사겠어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현금이 막 많이 있어요. 지금 막 금매 나왔다고 해서 지금 집 사겠어요? 엄청 나겠어요? 아무리 현금이 많다고 해도, 아무리 판단력이 어떤 현금 부자까지 어떤 판단력이 1억 천금이 생겼다고 해도 그렇게 쉽게 집을 사겠냐고요. 아니에요. 떨어질 일이 누가 봐도 뻔한데 누가 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현금 부자가 됐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현금 부자가 샀단 말은 정말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뉴스나 언론에 나온 기사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요새 워낙에 침체기잖아요. 요즘은 여러분 이제 한참 폭등하고 버블 생길 때, 코로나 때, 그때 언론들 어떻게 했죠? 뭐 하면 오르고 자고 일하면 오르고 어디가 오르니 저기가 오르니 맨날 그런 지금 안 사면은 당신 집 없습니다. 에? 지금 아니면은 못 삽니다 하는 그런 심리를 대부분 다 100이면 거의 100 중에 한 9분, 열의 9분 거의 그런 식의 기사로 부추겼을걸요? 영끌하라고? 영끌 권장하는 기사? 그런 거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이거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 뭐 커넥션이 굳이 건설사나 뭐 부동산 업계랑 커넥션이 없더라도 그쪽에서 어떤 로비를 받거나 혹은 그쪽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오거나 뭐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은 언론사도 회사다 보니까 영리를 추구하면서 이익을 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광고나 뭐 이런 거 엮기 위해서 되게 미끼적인 그런 제목, 자극적인 제목 많이 쓰고, 그리고 별거 아닌 내용에 자극적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제 제목 같은 거 달아서 어떤 주목을 받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조회수가 유튜브로 치면 뭐 조회수 늘리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조회수 늘리는 거랑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지 언론 기사들이나 어떤 기자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월급 받고 또 먹고 그 회사에 다닐 수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뭐 밥값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죠. 뭐 그 사람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기에 선동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부동산을 또 한때 많이 부추겼던 언론이 이제는 또 이제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러니까 뭐 어떤 더 이래 여러 가지 요청이나 어떤 로비를 이제 받겠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이라도 뭐 사야 된다. 이미 많이 떨어졌다. 앞으로 더 오를 반등의 기회가 이제 곧 찾아올 것이다. 지금 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사면은 V자 반등할 것이다. 뭐 지금이 제일 쌀 때다. 이러면서 어떤 또다시 이제 부동산 구매를 좀 부추기는 언론 기사 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또 혹하실까봐 그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언론 기사에 속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지난 방송에서도 누누이 얘기해왔듯이 앞으로 집값은 계속 떨어질 거고, 올해 계속 떨어지고 내년 떨어지고 내후년까지도 떨어질 거예요. 그 후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집값이 떨어진다는 대세의 흐름은 절대 그때 내후년까지도 변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내년 되면은 바로 이제 내년 상반기, 예, 내년 아마 상반기나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쯤에 말쯤에 아마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돌아갈 거고, 그 이후부터도 이제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이어져서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아마 그런 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30평대 아까 얘기했듯이 7, 8억, 뭐 8, 9억, 7, 8억 정도, 그리고 20평대 만 5, 6억 있나요? 아무튼 그 정도쯤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우리나라 수준에서 이제 생각하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충분히 갖고 저축하고 노동의 가치를 이제 계속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금액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집을 살기 위해서 사는 거지 자산 증식으로 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의 뭐 자신이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자산 증식에 대한 기대를 뭐 혹시라도 가지시다면 이미 제 방송을 제 방송을 통해서 제 방송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산 증식의 꿈은 일단은 접으세요. 이 집은 이제 그냥 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집을, 그 자산 가치를 여러분들이 파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돈이 필요하실 때, 그때 사줄 사람이 있어야 그 자산 가치를 인정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마련하실 꿈을 이제 계속 이제 안고, 이제, 살아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라면 지금 뭐 한 40, 50대? 뭐 이런 정도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40대 후반이나 뭐 이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어떤 자산 증식의 생각을 갖고 계셨다면 일단은 그거는 버리시고 정말 살기 위한 내 가족이 살기 위한 도구로서만 생각을 하시고 자산 증식은 여러분들의 노동의 가치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축복받은 거예요. 이미 지금 영끌해가지고 못 견뎌가지고 영끌 부추김에 혹해서 영끌해가지고 사신 분들은 지금 이자 갚을 생각에 머리가 골치가 아파요. 왜냐면은 앞으로 이자는 계속 증가를 할 거고 그 이자를 계속 평생을 갚아 나가야 되고 이자뿐입니까? 원리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그 원금도 이제 계속 그리고 이자로 같이 이제 계속 갚아 나가면서 앞으로의 직장 생활, 그분의 남은 직장 생활에 과연 내가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 갖가지 어떤 심리적인 압박, 심리적인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못해요. 왜? 다음 달 내 월급이 예를 들어서 뭐 400, 500인데 여기에서 한 300, 뭐 400이 원리금과 이자로 나가야 되는데 생활비를 생각하면은 그 이상의 뭔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뭐를 사주고 싶고 뭘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서 갈등하는 본인 자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 자식한테 뭐 뭔가를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남들은 그때 못 해주고 있는 본인을 바깥 다른 차원에서 자신을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행운아예요. 아직 그 시기, 그 부추김의 시기, 그리고 어떤 유혹의, 악마의 유혹이죠. 악마의 유혹의 시기를 잘 버티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왕 버티신 김에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세요.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그 가격이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정도 가격의 적정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그때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내후년쯤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설계를 하실 때 내후년 정도의 때가 올 거고 내후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시기를 기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본인의 재테크 그리고 집 구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시기는 와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영끌하시고 하신 분들은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초조하고 또 본인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시고 계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급급매로 던져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건지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원에서 뭐 얘기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방패와 어떤 창? 어떤 일종의 중국말로 치면 뭐 마오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는 방패,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같은 건데 제가 이때 입장 차이를 이제 고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집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던져라.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후려쳐서 빨리 던지시고 집을 구매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시기를 좀 더 기다리셔라.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만약에 집을 안 사신 분들은 집을 사신 분의 입장에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심적으로 편안한 입장이죠. 왜냐면은 내가 뭐 당장 다음 달에 내 이자가 없고 내가 뭐 다음 달에 당장 뭐 어떤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빚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이자가 그동안 싸서 망정이지 빚이 이자가 오르면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빚만큼 부담스러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빚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되게 어렵게 생각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받지 말으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빚지고는 못 산다. 그러니까 빚지고 사는 인생을 사시면 안 돼요. 그 인생은 말 그대로 남을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악마의 유혹에 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데 악마의 유혹에 대출 받아줄게, 너 사, 뭐 이런 식으로 당장에 그런 어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혹하는 그런 달콤한 사탕 그런 거에 당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집을 없으신 분들은 정말 여유 있게 아주 그냥 여유 있게 뭐 진짜 갈비 뜯고 막 이러면서 천천히 한번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삶을 누리시면서 즐거운 삶을 사시면서 대신에 일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노동의 가치를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세요. 제가 볼 때는 그 시기가 내후년 말 그리고 그 다음에 분명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시기를 잘 골라서
그런 어떤 적절한 가격 수준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집을 구매하셔라. 집을 아직 구매 못하시고 구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그런 어떤 여유로운 생활을 하시면서, 그리고 차곡차곡 노동의 가치를 모으셔서 저축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그 집을 사시되, 집은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누누이 얘기했듯이 여러분 이제 자산 증식의 수단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자산의 증식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그리고 어떤 지금의 버블 자산 가격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미국 중심 사회의 금융 글로벌 경제 체인에서 그 시기가 점점 바뀌어서 리스크 있는 곳에는 절대로 투자를 안 하는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고, 이번에 올 금융 어떤 경기 침체와 금융 위기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보다도 더한 것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는 더욱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의 부동산, 그리고 뭐 주식으로 따지면 삼성전자 같은 어떤 굵직굵직한 곳에 대한 어떤 맹신들, 믿음들, 맹목적인 믿음들은 이제는 거두셔라.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돈을 버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다양한 곳에 여러분의 씨앗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후에 일을 못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씨앗들을 곳곳에 지금 심어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씨앗 중에 하나가,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어떤 부동산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게 이만한 50%의 비중을 차지했다면 지금은 한 20% 내지 10%?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작게 두시고 나머지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씨앗을 심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래성을 보고, 비전을 보고 여러분들의 앞날을 설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만 국한돼서 보지 말고 전 세계로 넓게 보셔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노후에 일을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불로소득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에 지금 조금씩 투자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투자를 아직 안 하셨더라도, 아직 전혀 모르고 국내만 보셨던 분들도 이제는 시선을 좀 바꿔서 세계를 넓게 봐라. 세상을 넓게, 시야를 넓혀서 보고 곳곳에 있는 재테크, 그리고 곳곳에 있는 투자처,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여러 군데 보셔서 다양한 곳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투자하시고 설계하시라는 말씀 드려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